이게 이제 등기 절차인데 여러분 내가 강의할 때 일단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일단 신청을 원칙으로 해. 그럼 신청하면 등기관은 등기 서류를 받아줘야 돼. 그냥 놔둬도 돼. 그래서 등기관은 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그냥 오는 거야 이게. 신청하면 등기 서류를 신청하면 서류를 받아줘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등기 당사자 능력, 등기 신청 능력, 등기 당사자 적격, 뭐 등기 신청인 이런 말들을 다 구별해 줘야 돼. 그래야 공부를 잘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신청에는 단독 신청도 있고 대부분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공동 신청인데 공동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단독 신청해야지. 그러면 때로는 관공서에서 등기하는 것을 촉탁이라고 그러지. 관공서가 등기소에 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촉탁이잖아. 관공서는 공동 신청이야, 단독 신청이야. 관공서가 신청할 때는. 아, 관공서가 촉탁하면 혼자 가는 거지 왜 공동 신청이냐 저렇게. 야, 여봐, 촉탁은 단독이다. 관공서 혼자 신청으로 가는 거야. 관공서 혼자. 그래서 여기 쭉 해서 이런 것들을 쭉 끝나면 등기가 완료되면 이제 등기가 끝났다는 걸 표시해야지. 그 단계를 뭐라고 그랬어? 교합.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등기가 완료되면 오늘 이런 것들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거나 등기 신청서에다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런 말들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 제공은 비밀 신청서에다가 신청할 때 비밀번호 써 넣는 것을 자여봐. 등기필 정보 제공 그건 신청서에다가 비밀번호 써 넣는 거. 그다음에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거나 여기에 등기 완료 통지를 하거나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등기 신청하는 사람과 이제 이런 걸 정확하게 등기 신청하는 사람과 등기부의 등기 권리자로 기록되는 사람, 그러니까 신청인과 등기 명의인은 꼭 같아야 되겠어? 다른 경우도 많겠어. 그럼 여기서 신청인과 등기 명의인이 다르면 비밀번호 써 있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등기 완료 통지한다.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실력이 돼 있잖아. 그거 아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점점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 요거 배울 거야. 그러면 이제 신청인이 있는데 등기 일단 한 장 문제 보자. 넘겨. 24페이지에 먼저 문제 20번을 풀면서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 20번을 풀면서. 그러면 20번 문제 봤더니 자,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지. 1번 오른쪽에 등기 당사자 적격 나오죠. 붉은 선으로 되어 있지. 그다음에 2번은 등기 신청 능력, 3번은 등기 당사자 능력, 4번은 등기 당사자 능력 이렇게 나오잖아요. 5번은 뭐라고 돼요? 등기 신청 능력.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과 등기 신청 적격, 그 다음에 등기 당사자 적격, 그리고 지금도 시간이 많으니까 마음 급하게 먹을 필요 없어. 알았냐 모르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과 등기 당사자 적격은 여기 보니까 적격이잖아. 여기는 신청 적격이고 여기는 등기 당사자 적격이거든. 응? 그러니까 의미는 같겠어 다르겠어. 참 미치겠지. 등기 당사자 능력,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능력.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20번을 여러 번 문제 풀어줬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 그렇게 풀어줬어도 별로 관심 없어. 그것이 그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공부 안 해. 그래서 정리해. 등기 당사자 적격은 여기 봐.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부에 등기 권리자로 기록될 수 있는 능력을
등기 당사자 능력이라고 그래. 등기 당사자 능력. 그리고 보면 밑에 이제 여기는 등기 신청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 등기 신청인과 등기부의 등기 권리자로 기록되는 사람은 같아야 돼. 다를 수도 있어. 머릿속에 그거부터 구별해. 등기 신청하는 사람과 등기부에 등기 권리자로 기록되는 사람은 다를 수 있다. 신청인과 등기 신청인과 등기 권리자로 기록된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신청인과 등기 권리자로 기록되는 자가 다르면 등기필 정보 제공해줘. 등기필 정보 통지해줘. 등기 완료 통지해줘. 그러니까 이거부터 구별 못하면 헷갈릴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비법인 사단. 요 비법인 사단은 권리자로 등기될 수 있어 없어? 있지. 비법인 사단은 등기 능력이 있잖아. 왜 지금 그 소리에. 종중이나 문중은 종중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종중은 등기 권리자로 기록된다니까. 근데 신청은 종중이의 종중 대표자가 해. 그러니까 다르지 지금 신청이니까. 그래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고 그래.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뭐라고? 등기 당사자 적격. 그러면 우리가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할 때 자 그냥 들어.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많으니까 내가 좀 실력 좀 자랑할 테니까 잘 들어. 자 등기부에 이름이 등기부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 있지? 그거 한번 생각해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 자, 첫째, 등기 권리자는 등기부에 기록이 돼 안 돼? 새로 등기할 때 기록되지. 그럼 예를 들어서 1번 소유자 가백에서 2번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접수 날짜, 원인, 매매, 그리고 권리자, 소유자 이렇게 기록되잖아. 이거 기입 등기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에 의무자도 기록해 안 해? 의무자 기록해? 의무자 여기 있는데 뭐하러 기록해? 의무자는 위에 있는 놈이 의무자야.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는 등기를 넘겨주면 손해를 보는 사람 아니야. 아따지. 등기 의무자는 이미 기록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기록되어 있어. 새롭게 기록되지 않아. 그래서 권리자는 새롭게 기록이 돼. 2번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채무자 등기부에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는 것 같지? 올라간다고. 세 번째 대리인 올라가 안 올라가? 그 다음에 안 올라가? 등기부에 대리인 이름을 묻게 쓰냐 등기부에. 하여튼 저렇게 대위 신청할 때 대위자는 올라가 안 올라가? 저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잘 들어. 대위자는 올라가는 거야. 대위하는 사람은 대위자 다 등기되어 있어.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비법인 사단의 대표 있잖아요. 비법인 사단의 대표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간다고. 이 사람들이 비법인 사단의 대표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럼 여기서 그냥 들어. 혹시 이거 기본서 가져오셨어요? 이거 한번 펴보자. 왜 이걸 가르쳐 드리냐면 나중에 주소 정보를 제공할 때 주민등록 신청 정보에 첨부 정보 한번 봐. 등기 신청 의무 첨부 정보에 주소 정보와 갈 거 없는데 주소 정보 주민등록 정보 보여? 거기 149페이지 혹시 보이나? 여기 없으면 말아버리고 보면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나 봐. 그냥 들어.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람 중에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람은 성명과 주소 기록되겠지.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도 기록을 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요거 외워버리라고. 등기부에 등기 기록이 되는 자 중에 주민등록 번호가 올라가는 사람이 2명이야.
에어번다 권리자, 비대대표. 요 사람만 주민등록번호까지 올라가. 나머지는 주민등록번호가 안 올라가고 성명 주소만 쓴다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면 이제 일단 주민등록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 신청서에 쓸 거 아니냐? 그러면 신청서에 쓰면 신청서에 있는 쓴 것을 믿게 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게 첨부 자료지. 그래서 거기에 등기 권리자는 주소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첨부 자료로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저기 올라가면 제공해야 된다니까.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 기록이 되는 사실과 믿게끔 서류가 제대로 맞는가를 꼭 제공해야 돼, 첨부 정보로. 그럼 여기에 등기 권리자로 기록되는 사람은 주소 기록하지, 주민등록번호 기록하잖아. 그러니까 요거 첨부 정보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주소 정보,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해야 돼. 그럼 비법인 대표는 주소 정보만 제공을 해. 주민등록번호도 제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개만 외워버려.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사람이 2명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는 머릿속에 잡고 가야 돼, 감히. 그래서 그러면 채무자는 저당권 설정 계약할 때 채무자 올라가거든. 그럼 채무자는 등기부에 기록이 돼. 그럼 기록이 되면 주소와 성명과 주소는 기록해야지. 주민등록번호도 기록을 해야 안 해? 아까 안 하니까 두 개만 외워버려.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야? 2사람. 그러면 이제 다시 해.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람은 몇 명이야? 4명.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있어. 여러분들 그 고민하지 않거든. 나는 엄청 고민을 해, 저게. 왜? 저게 기록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감을 잡고 여러분들의 강의를 할 수 있겠어. 그러나 나는 저거 딱 나오면 벌써 아이씨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지? 벌써 그것이 고민이 돼. 그래서 다 찾아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답이 탁 나와버리잖아. 이따가 채무자도 막 나온다고.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기 채무자는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데 채무자는 등기 신청인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등기 신청인 될 수 있어, 없어? 여기 없지. 그래서 그런 거 배우자고. 이제 채무자는 즉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을 때 근저당권 등기는 등기 신청인은 에어바 의무자. 의무자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자, 소유자. 그리고 새롭게 등기부에 기입되는 사람은 권리자.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는 설정자와 근저당권자겠지. 그러니까 채무자는 등기 신청인이 되지 못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자, 이제 정리해봐. 여기서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에 등기부에 권리자로 기록되는 사람, 이걸 등기 명의라고 그래. 등기부에 권리자로 기록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자여봐. 등기 당사자 능력. 우리 지난주에 등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 물건을 배웠는데 그걸 자여봐. 등기 능력. 등기 능력은 크게 등기 능력이 있는, 우리가 자여본다. 그 1번이 등기 능력 없는 아니야. 그러니까 등기 능력 없는 물건과 등기 능력 있는 사람 2개가 있는 거라고. 등기 능력에는. 그러니까 다음 중 등기 능력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오면 사람과 물건을 물어봐. 사람과 물건을. 그러면 이제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람이 권리자로 기록되는 사람이 이런 게 있어. 북한 사람도 돼, 안 돼? 돼 이렇게. 그래서 법인,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 학교법인, 그러니까 법인이 들어가면 공법인이든 사법인이든 다 등기부에 등기 권리자로 기록될 수 있어. 그러면 전통 사찰도 될 수 있고 여기 특별법상 조합도 될 수 있지. 이것도 법인이니까. 안 되는 사람만 외우면 돼. 민법상 조합은 계약 이름이지? 이 정도는 알잖아. 학교는 무슨 인격이 있는 단체야? 그냥 시설물이야? 학교는 시설물이니까 안 돼. 그리고 태아는 아직 뱃속에 있는 사람이므로 자연인이 아니지.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로 기록이 안 돼. 사망한 자는 등기 권리자로 다시 기록될 수는 없어. 이런 사람들은 등기 당사자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그중에서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등기부에 등기 권리자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읍면동은 자치단체가 아니지. 여기서 이제 한가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읍면동 리가 단체를 하나 만들었다면 동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그것만 하나만 기억하면 돼. 자, 읍면동 리는 등기 능력이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읍면동 리가 뭘 만들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만드는 거야. 비법인 사단. 동리의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그럼 그 동의 주민들이 읍의 주민들이 연의 주민들이 리의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었다면 그 리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어? 뭐 있다 그 말은 단체를 만들었다면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그것이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결론은 능력이야. 능력 등기 능력이 있냐 없냐 물어보면 그냥 팍팍 찍어버리면 돼. 이런 것들은. 두 번째는 이제 등기 신청인인데 여봐 등기 신청인 여기에 대위자는 등기 신청인이 되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여기 봐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 신청 능력, 등기 당사자 능력, 등기 신청 적격, 등기 당사자 적격 어느 것이겠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신청 여기 한번 찍어봐. 여기야 여기 등기 신청 자격을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이렇게 말해. 그냥 지금부터 좀 주의해봐. 거기에 여러분 해설을 써놨어. 거기에 24페이지에 화내지 말고 아는 게 모르니까 아는 게 뭐 있어. 해설 밑에 봐. 20번에 해설 자세하게 써놨어. 20번의 해설에 자, 해설 보면 등기 당사자 능력, 등기 신청 능력, 등기 당사자 적격 등의 용어를 묻는 문제야. 그래서 1번 보면 등기 당사자 적격이란 등기 당사자 적격이란 이거야.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등기 당사자 적격이란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지. 채무자는 등기부에 기록이 되지만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 그러니까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여러분다 개인, 단체, 포괄 승계인, 대리, 대위자, 대위 신청할 수 있지? 그러니까 대위원도 이것도 등기 신청 능력이 있는 거라고. 아, 등기 신청 적격이 있어. 등기 신청 적격이. 아까 대위 신청할 때 대위자는 등기부에 기록은 된다고 안 된다고? 돼. 근데 이 사람은 등기 신청 적격도 있으면서 등기부에 기록이 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잘 기억해봐. 그래서 20번 문제를 물어봐. 먼저 병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갑과 을이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병의 채무니까 병이 채무자지. 병에다 동그라미 쳐. 병에다가 동그라미. 채무자 이렇게. 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래서 가는 병은 여기서 병은 채무자. 그러면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을 밑줄 그셔봐 이제. 그러면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에서 여기서 이제 뭘 물어보냐면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등기 당사자 적격 여기 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고 했어요. 여기. 그럼 여기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겠지. 그러면 채무자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예요? 아니요. 그냥 아니지. 그러니까 채무자가 등기 신청 적격이 없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잘 이해해봐. 그래서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래서 맞네. 그러면 채무자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쳐. 채무자는 등기부에 기록이 돼 안 돼? 그래, 등기부에 기록은 된다.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 성명 기록할 것이고 그리고 주소 기록할 것이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도 기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원래 기록이 요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지?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는 사람은 딱 몇 사람이야? 두 사람만 기록하고 그러니까 채무자는 등기 권리자와 대위자가 아니잖아요. 비법인 대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채무자는 등기할 필요 없지. 이런 거. 채무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2번 17세인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등기 신청 능력 이제 그 등기 신청 능력 나오죠? 거기다 밑줄 그시고 행위 능력을 가리켜. 이제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 등기 신청 능력은 행위 능력을 가리켜. 우리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하는 사람에게 행위 능력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있어야지. 행위 능력 있어야 돼. 17세는 미성년자야. 미성년자가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원래 있어야 되는데 보존 등기는 밑줄 그죠. 보존 등기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다. 이미 취득한 권리를 등기하는 거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잘 봐야 돼. 가로를 해. 무슨 등기가 나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서 신청 능력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오해하고 17세인 갑은 다시 해. 등기 신청 능력이 행위 능력이라니까. 행위 능력. 그럼 우리 민법에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 아니야. 미피피. 그런 사람 행위 능력이 없는 자라고. 행위 능력을 갖지 못한다면 맞아. 이렇게 하면. 근데 앞에가 무슨 등기야? 보존 등기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야.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야. 그래서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된다. 이것이 판례야. 보존 등기의 경우에. 그럼 만약에 여기가 보존 등기가 아니라 17세인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오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등기 신청 능력을 갖지 못하다. 그러면 오해해야 돼. 오 이렇게. 여기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정확하게. 이 지문 하나 갖고 답에 외워놓고 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오 찍고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서는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가 있으니까. 자, 성년 후견인. 갑은 피성년 후견인이 여기 봐. 피성년 후견인이 등기 신청 능력이 없는 자 아니냐. 응?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등기 신청 능력이 없다. 그런데 여기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제한 능력자를 성년 후견인 갑은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야.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기 신청 능력을 갖고 있지. 그냥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 능력이 있어 없어?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뭘 물어보냐면 대리인은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리인은 지금 등기 신청인 대리인은 될 수 있어 없어? 그걸 묻는 거야. 등기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 메모해. 법정 대리인이든 임의 대리인이든 등기 신청인이 될 수 있다. 이걸 물었어. 여기는. 자, 다시 보자. 여기서 묻는 게 법정 대리인은 메모해버려. 오른쪽에. 대리인은 등기 신청인이 될 수 있어 없어? 그럼 등기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여기 등기 당사자 적격이야, 등기 당사자 능력이야. 그러니까 등기 능력이라고 들어가면 등기 당사자 능력은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당사자 능력은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그러지. 등기 신청 적격. 이 말이 여러분 엄청 헷갈려. 등기 당사자 능력이나 등기 신청 적격이나 같아 달라? 같다니까. 등기 신청 능력하고 달라. 등기 당사자 능력하고 자 등기 신청 적격과 요 말은 달라. 등기 신청 능력은 행위 능력을 가리킨다니까. 등기 신청 능력은 신청 시 등기 신청인에게 신청할 때 행위 능력을 가리켜. 여기 등기 신청 능력이란 이제 등기 신청인의 행위 능력을 가리키고 등기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뭐라고 하냐면 등기 당사자 적격. 등기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등기 당사자 적격. 아이고 이놈의 적격 들어가서 미치겠네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 개념 법학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구별해서 가르쳐 주면 고마운 줄 알아. 응? 이게 다 구별이 돼서 쓰잖아요. 자, 여기 지방자치단체는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어 없어? 능력 있지.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잖아.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바,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을에다가 밑줄 것이고 임의 대리인,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을을 임의 대리인. 근데 임의 대리인은 뭘 물어보냐면 임의 대리인이 피한정 후견이 밑줄 것이고 피한정 후견이 제한 능력자. 우리 대리에서 우리 민법 대리에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행위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까? 제한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기 신청할 때도 신청인은 행위 능력이 없어도 돼. 대리인은 말이야. 여기는 대리인이니까 대리인에게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도 괜찮아. 여기서 보니까 등기 신청 능력을 써놨잖아. 다시 한다. 등기 신청하는 사람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대리인은 신청인이 될 수 있지. 근데 대리인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도 괜찮아. 그 얘기잖아, 지금. 쭉 하나 이 문제가 엄청 좋은 문제니까 잘 터득을 해. 20번에다가 내가 해설을 엄청 잘 해놨어, 밑에. 1번에다가 형광펜을 한번 해봐. 동그라미 1번에다가 등기 당사자 적격. 2번은 등기 신청 능력. 그럼 자, 등기 신청 능력은 등기 신청인이 되는 자여 등기 신청인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등기 신청인의 행위 능력을 등기 신청 능력. 등기 당사자 적격은 여기 등기 당사자 적격은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여 등기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야. 틀리지? 그럼 어디 백정수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뭐라고 그러지?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한다. 맞아? 맞아. 다시 등기 신청 적격, 등기 신청 능력 다르잖아. 등기 신청 적격이나 등기 당사자 능력이나 같아. 여기 등기 당사자 능력하고 등기 신청 적격이 같은 말이라니까. 등기 당사자 능력하고 등기 당사자 적격은 같아, 달라? 달라. 등기 당사자 적격하고 등기 당사자 능력하고 구별 좀 해봐. 거기 써놨잖아. 3번에다가 4번에다가 등기 당사자 능력 나오지? 그러니까 등기 당사자 능력은 능력이잖아, 능력. 그래서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그러면 자, 등기 당사자 능력이나 등기 신청 적격이나 같다니까. 등기 당사자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은 같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용어가 엄청 헷갈리는 용어라고 지금 그냥 한번 내가 이 용어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 부인하다는 표정 짓지 말어. 정확하게 해주었잖아. 지금 이번 기회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써놨으니까 주의하셔. 자, 25번 이제 20번에서 여기 17세인 갑은 등기 신청 능력을 갖지 못하. 등기 신청 시 행위 능력이야. 등기 신청 시 행위 능력을 갖지 못해 원래. 근데 보존 등기에서는 가져 못 가져. 해설 한번 봐 거기에. 2번 등기 신청 능력이란 등기 신청인의 신청 시에 무슨 능력을 가리켜? 등기 신청 능력이란 신청 시 행위 능력을 가리킨다. 행위 능력이 없는 자의 등기 신청은 29조 제4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권출방 나오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사유가 돼. 다만 여기다 밑줄 그으셔. 다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도 괜찮아. 보존 등기에만 그렇다는 거야. 왜? 여러분들 보존 등기는 이미 권리 취득한 등기거든. 새롭게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5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도 괜찮아. 등기
자,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없어도 등기 신청 능력은 있지? 등기 신청 능력은 아까 뭐라고 그래서 등기 신청인이야, 신청 당시의 능력이야. 등기 신청인이 될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랬다? 등기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등기 신청 능력이야? 아니라니까.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니까. 하여튼 저렇게 어휴 씨. 대리인은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어 없어? 있지. 아씨. 여기 등기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고 한다니까. 그럼 대리인은 등기 신청인이 될 수 있잖아. 대위자도 채무자의 채권자도 대위할 수 있으니까 등기 신청인이 될 수 있어. 근데 대리인이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는데 등기를 신청할 때는 행위 능력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등기 신청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임의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피성년, 남의 타인의 대리인으로 된 자가 피한정 후견인이 되더라도 대리인이므로 그 사람은 대리인이니까 등기 신청인은 되고 대리인이므로 등기 신청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임의 대리인이 17세인 경우에도 등기 신청 능력은 있어 없어? 임의 대리인은 신청 능력은 있다고 말이야. 자, 여기 보자. 갑이 등기를 위임했어. 위임. 근데 우리 대리인이야. 자, 그럼 대리인은 첫째, 대리인은 등기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맞아, 틀려? 아직 개념이 안 들어오지? 등기 당사자 능력은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대리인은 등기 권리자야, 등기 권리자가 아니야? 등기 권리자가 아니잖아,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는 본인이지. 등기 권리자는 그냥은 없어. 두 번째, 대리인은 등기 당사자 적격은 있어 없어요? 그래, 대리인은 등기 당사자 적격은 있잖아요. 신청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신청이 이 사람이 신청이 되어서 그러면 세 번째로 가. 신청 당시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냐? 그것을 등기 신청 능력이라고 그래. 신청 당시 행위 능력을. 그럼 이 대리인은 신청 당시 행위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신청 당시 행위 능력을 등기 신청 능력.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은 등기 신청 당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므로 미성년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할 때 꼭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지. 타인의 임의 대리인이 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니까 임의 대리인은 미성년자라도 등기 신청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미성년자라도 타인의 대리인으로 등기 신청할 때는 미성년자라도 타인의 대리인 등기 신청 능력이 있다. 그럼 이제 갑이 직접 신청했어. 갑이 미성년자 직접 신청했다고. 신청 능력이 있어 없어? 갑이 미성년자야. 미성년자가 자기 등기 신청한다고. 신청 능력 없지. 행위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정신 오락가락 하는 걸 계속 그것만 갖고 할 수 없어. 집에 가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 머릿속에 담아두라고. 자, 21번 봐. 이제 21번 봤더니 등기 뭐라고 그래서 등기 당사자 능력 28회 아니야. 그럼 등기 당사자 능력은 여기 봐. 등기 당사자 능력은 뭐라고 그래서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 메모에 등기 당사자 능력. 거기다 이제 해설에 되어 있네. 이쪽으로 보셔봐. 그러니까는
앞에 여러분들 문제를 읽을 때는 제시해주는 등기 지문 21번의 지문이 등기 당사자 능력을 물었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 않고 밑에 답을 보니까 알거든. 그러니까 아는 것 같았던 거야 이게. 밑에 답을 보니까 조합 나오면 민법상 조합이 답이구나 막 찍은 거야 이거. 그래서 등기 당사자 능력 옳은 것은 태아는 태아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나 없다. 그러니까 태아는 등기 명인이 될 수 없지. 태아는 맞아? 그러니까 태아는 등기 명인이 될 수 없으니까 등기 당사자 능력이 없지. 그래서 태아 명의로 태아 명의로 하면 마저 틀렸지. 대리인 신청은 다 틀렸어 이런 것들. 태아 명의로가 틀린 거야. 2번 민법상 조합 나오지. 그러니까 민법상 여러분들 민법 배웠으니까 민법상 조합은 무슨 단체요 계약 이름이요. 또 거기다가 민법상 조합은 단체가 아니라 계약 이름이다 이렇게 좀 써놓아. 민법상 조합은 조합은 단체지 하면 안 된다. 단체가 아니라 계약 이름이다. 그러니까는 계약 이름을 어떻게 등기부에 기록하냐고.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 신청은 그냥 이렇게 써야 돼. 자신의 명의로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청이 중요해. 명의가 중요해. 명의다 동그라미 치는 거야. 조합은 등기 명인이 될 수 없으니까. 3번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동그라미 명의로 이렇게 명의로 여기까지는 맞지? 등기 신청할 수는 있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없다 틀렸네. 사립학교는 인이야 인이 아니야. 인이 아니야. 사립학교는 인이 아니라고. 인이 아니니까 사립학교는 설립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라는 말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등기 신청은 다 틀렸지. 마지막 법인 아닌 사단은 5번에다 별표 놓으시고 이거 엄청 많이 나오니까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 명의로 동그라미 쳐. 마저 틀려. 그냥 사단이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는 거지. 사단 명의 이 말이 사단 명의로 등기가 기록된다 그 말이야. 그 신청은 누가 하냐 봤더니 끝에 봐. 신청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그러니까 5번은 이제 여러 기억해. 여기다가 5번은 이렇게 써. 뭐라고 써냐면 신청인과 등기 명의인을 구별해야 돼. 구별. 비법인 사단은 등기 능력이 있지. 근데 신청은 누가 해야 돼? 비법인 대표. 그럼 비법인 대표는 등기부에 기록이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 주민등록번호도 기록을 해 안 해? 그거 잘 기억을 해. 그래서 21번에 5번이 맞아. 23번, 22번 등기 당사자 능력 부동산 등기법상 여기 32에 나왔네. 2년 전에. 계속 이게 나오니까 주의하셔. 자, 등기 당사자 능력이란 또 다시 설명한다. 등기 당사자 능력이란 등기 당사자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과 같아 달라. 같아. 요 용어를 주의해. 등기 당사자 능력, 등기 신청 적격 이 말은 같은 것이니까 똑같으니까 주의하시라고. 자, 등기 당사자 능력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법인 아닌 사단은 잘 들어. 사단 명의로 하면 맞은 거야 이게 얼른. 사단 명의로 하면 얼른 맞아. 그리고 누가 신청을 해? 대표자 맞지 이렇게. 학교는 학교 명의로 하면 틀렸지. 학교는 인이 아니니까 시설물이가 없다 맞고. 행정조직의 읍면은 인이야 인이 아니야? 없다 맞고. 민법상 조합은 인이요 인이 아니야? 인이 아니니까 채무자가 될 수 없지. 봤더니 있다 틀렸네. 외국인은 자기 명의로 등기 신청하고 신청인도 되고 등기 명의인도 될 수 있다. 정답이 5번. 23번은 뭐라고 돼요? 등기 신청
23번은 뭐라고 되냐면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나왔네. 그러니까 등기 신청 적격이나 등기 당사자 능력이나 같아 달라. 같이 이렇게 등기 신청 적격. 자, 메모에 23번에다가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도 물어보고 등기 당사자 등기 당사자 적격이야, 등기 당사자 능력이야. 등기 당사자 능력. 그러면 등기 당사자 능력은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인이요, 인이 아니야. 일단 인이야, 비법인 사단이야. 입주자 대표회의는 비법인 사단. 그럼 비법인 사단은 명의로, 비법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야지. 입주자 대표회의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그럼 누구 명의로 해야 돼?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대표자, 비법인 사단 명의로. 신청은 누가 해야 된다고? 대표자. 그러니까 없다 해서 틀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신청과 명의를 구별해서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 된다면 인은 될 수 있어. 인.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인은 비법인 사단이니까는 입주자 대표인은 등기 명의로 올라갈 수 있고, 신청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단체가 해야 돼. 인이 해야 돼. 자연인이 해야지 신청은. 학교는 국립대학교는 학교는 인이요 그냥 시설물이야. 그냥 학교 그럼 인이 아니다 하면 돼. 그러므로 신청할 수 있다. 틀렸네. 3번. 특별법에 따른 농협협동조합의 부동산은 자 조합원의 합의로 등기해야 된다. 조합원의 합의요 단독 소유야.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농협협동조합의 부동산은 조합원의 합의요 그냥 단독 소유요. 단독 소유지. 합의가 아니야 이거. 단독 소유로 해야지. 그래서 농협협동조합의 조합은 하나의 그냥 인이야. 하나 인이다. 하나 인. 지방자치단체도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읍면동도 인정돼 안 돼? 안 돼. 그다음에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단체를 만든 경우 그 단체를 만든 경우 대표자가 동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5번이 정답이네. 그래서 23번에 3번이 해설이 좀 부적합하니까 다시 써. 여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협동조합의 부동산은 합유야 단독 소유야? 단독 소유. 합유가 하지 않고 단독 소유다. 그다음에 24번. 이제 잘 알겠지? 그냥 인인가 아닌가만 따져. 인인가 아닌가. 자, 재단 법인, 뭐 소백 장학회, 법인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등기 능력이 있지. 학교 법인, 고등학교, 학교 법인, 백두 산하의 압력 고등학교. 자, 학교 법인이 중요해, 백두가 중요해, 학교가 중요해. 멍청하고 이거 물어보러 오면 망치로 다 새끼야 이런 거. 이걸 물어봐야지. 끝에 하여튼 학교를 봐야지. 야, 청주안 씨는 되고 전주인 씨는 안 되고 또 그거 보면 안 된다? 청주안 씨를 봐야 돼. 종중을 봐야 돼. 종중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등기 명의이 될 수 있지. 야, 이것이 전국 부동산 중개협회 어려운데? 중개협회를 봐야 돼. 사단법인을 봐야 돼. 법인이잖아 여기도. 그걸 봐야지. 중개협회 이런 거 보러 소방서협회 그런 거 물어보러 오면 망치는 두 개야. 그 다음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교 단체래 단체. 이거는 등록된 연불사는 단체로 단체 명의지. 연불사가 중요해 단체가 중요해?
그러니까 연불사 찾으면 안 나와. 이거 단체가 중요하니까. 비법인 사단이야.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24번 했고, 그다음에 25번 등기 명인이 될 수 없는 거 종중 돼 안 돼? 교회는, 서초구는 지방자치단체잖아.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미성년자 인여 아니야. 조합은 안 되지. 아이고 이거 하나 나왔으면 찾을 수 있는 거야. 아따 이거 서초구 나왔네. 이거 머리 아프네. 지방자치단체잖아. 인. 자, 여러분들 인, 법인, 비법인, 자연인 다 등기 능력이 있어. 인 이렇게 하면 법인, 비법인, 자연인 이렇게. 조합은 단체요, 단체가 아니야. 인격이 없지 이런 건. 그래서 거기까지 다 해설했고, 여러분들 거기 해설 잘 찾아봐. 이렇게 여기는 그 24페이지 20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20번을. 그 어용병 하면 안 돼. 공부할 때는.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공동신청 5분간 쉬었다 하자. 재밌어 안 재밌어? 여기